안녕하세요. 금융엔 행정의 김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교통사고 시 알아야 될 어떤 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봄철이 돼서 따뜻해져서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나들이는 않겠지만은 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하게 되면 나들이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봄철쯤에 여러 가지 교통사고들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교통사고 보상이라든가 이제 교통사고 이제 처리 관련해서 교통사고 사실조사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하다 보면 음, 안타까운 게 많죠. 또 지나가다 운전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장면을 보고 안타까운 면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통사고가 나면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너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이렇게 싸우고 뭐 목소리 높은 사람이 뭐 이기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좀 신속하게 빨리 증거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상대방과 목소리 높게 뭐 싸우고 뭐 잘못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질 게 있나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빨리 뭔가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이동 주차해가지고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제발 현장에서 싸우지들 마시고요. 어떻게 하게 되게 되면은 내 과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즉각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셔야 되세요. 바로 증거 확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그 빨리 사고가 나시게 되면 보험사에 빨리 연락을 하시고 보험사가 올 때까지 사고 차량의 위치, 그다음에 당시 블랙박스 내 블랙박스 제대로 찍혀 있는지 또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동영상으로 사고 현장을 한번 뿡 둘러가지고 한번 찍어 보시고 사진도 찍어 놓고 이렇게 하시고 이동 주차하시고 그런 뭐 현장에 좀 차가 좀 교통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사고 표시도 하시고 이동 주차하신 다음에 보험사 직원들이 오면 그분들한테 상황 설명을 잘 하시는 말이에요. 상황 설명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상황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녹음을 하시거나 영상 같은 걸 채취해서 내가 보험사에 분명하게 이런 거를 전달하고 이야기했다는 걸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나 상대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 가서 블랙박스를 켜놓고 자기네 휴대폰 갖고 이렇게 들고 찍습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서 내 휴대폰 켜고 가가지고 같이 보시고 찍으세요. 거기가 들어가셔가지고. 아니면 우리 보험사한테 찍은 거 있으면은 나도 조금 자기 찍은 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보험사 핸드폰 찍은 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영상에 또 다시 찍든가 이게 서 증거 확보를 정확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보험사만 너무 믿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내 주머니에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확보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보험사가 어떻게 해주겠지도 뭐 이렇게 믿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내 스스로 증거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네가 죽일 놈 내가 죽일 놈 싸우지 마시고 그런 정확하게 증거를 채취할 수 있도록 증거를 취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일 또 그 교통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내 잘못이 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호 위반을 해서 한다든가 뭐 지금 민식이법 위반, 민식이법 관련된 뭐 윤창호법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형사처벌도 굉장히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내 실수가 있을 때는 또 분명하게 또 다른 전술을 또 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하시고 상대방 차량을 쳐서 사람이 많이 다쳤다 하게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피해자한테도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뭔가 내가 액션을 취했다는 것도 증거를 많이 남겨놓으셔야 되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 보험사한테 확인을 해서 그분 어디 병원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분들 전화번호도 확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간다는 부분도 문자를 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고를 해 누굽니다.
제가 병원이라도 찾아가서 백배 사죄하겠습니다. 제가 병원 앞에 왔습니다. 지금 만나 주십시오라고 문자도 보낸다든가. 그래서 찾아가서 그런 부분도 한번 녹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몸 많이 나셨나요? 몸은 어떠셨나요? 정말로 선생님 그렇게 아프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도 많이 남겨놓으시고, 그렇게 문자라든가 뭔가 하신 다음에 수사기관이라든가 혹시라도 나중에 법원으로 사건 넘어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를 반성문에 쓰시고 그런 거 내용도 다 반성문에 첨부해가지고 내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장량 감경되거나 뭐 형이 감경됐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조금 요령 있게 상대방한테도 뭔가 이렇게 하셔야 되지. 뭐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지금 형사처벌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얼마나 해주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민사 문제만 잘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내 스스로 뭔가를 잘 하셔야 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셔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도 잘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요령 있게 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상대방들한테도 또 이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민사적인 피해 보상은 아마 보험사에서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내 형사처벌에서 내가 빠져나오거나 아니면은 형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분들한테도 금전적으로 뭔가 제시를 하기는 형사 합의를 조금 하셔야 되세요. 형사 합의를 할 때 보통 교통사고 나게 되게 되면은 뭐 한 주당 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부분 같은데, 그럼 어떤 분이 한 6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600만 원 제시를 해서 합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처벌 불원서 써주세요. 하면 그분 써주시겠습니까? 안 써주죠. 최소한 그래도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겠지만 운전업을 하거나 뭐 평소에 이렇게 조금 우리 서민들 같은 분들은 그렇게 한 번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당장 내가 돈을 구할 수 있는 사정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그 운전자 보험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운전을 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뭐 저도 이제 보험을 이제 재무 설계하는 그 일도 제가 같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보통 재무 설계 같은 거 이렇게 해드리게 되면은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2만에서 3만 원이면 듭니다. 그러면은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은 좀 다릅니다. 2017년 전에는 좀 보상이 작았어요. 근데 2017년 이후에는 형사 합의금 같은 경우에도 1억 원까지 최대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인, 사람 다쳤을 때도 보상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2천만 원, 대물 같은 경우는 500만 원, 그 다음에 벌금도 내가 형사 벌금 받았을 때도 2천만 원까지 해줍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분들한테, 그 다음에 새로 그 업그레이드된 어떤 2017년 이후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형사비금을 선지급해 줍니다. 선지급. 예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 돈으로 내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돈을 줘서 그 다음에 내가 준 거를 입증을 해가지고 보험사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새로 업그레이드된 어떤 보험에서는 보험사에서 사고가 내서 형사비금 한다 그러게 되면 선지급 먼저 해줍니다. 좋죠, 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과감하게 그분들한테 형사비금도 제시해가지고 내가 형사처벌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도 물건 망가진 거 이런 부분도 다 이제 뭐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하시고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막상 나게 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 이제 교통사고 나게 되게 되면 아마 좀 머릿속에 아주 멘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으시면은 확실하게 좀 전문가들 찾아가지고 도움도 받으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교통사고 하게 되게 되면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들을 잘 피력할 수 있는 탄원서, 반성문, 뭐 의견서 이런 것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논리로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내가 증거를 확보해서 뭐 제시해야 되는지 부분들, 또 어떻게 내 사정을 잘 피력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득할 만한 내용을 좀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준비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도움 받아가지고 좀 하시고,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교통사고 각 케이스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죠.
교통사고 당장 나가신 분들은 문자 하는 거는 문자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 하나 좋다도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꺼내야 되는지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자 한 통을 써든 반성문 하나를 쓰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해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팁이라고 해서 제목의 화살을 만들어 봤고요. 교통사고 팁 이것만 알자 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